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선생입니다. 이제 10강째입니다. 이제 교재를 이제 피셔야 되죠. 66페이지입니다. 명사 강의 들어갑니다. 자, 명사 맨 위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명사의 역할은 문장 성분 중에서 주목보가 되는 것, 주목보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명사는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형태 있는 것, 없는 것, 가릴 것 없이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요 99.9% 다 명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한번 확인 봅시다. 똑같은 water, 물인데요. A 문장은 비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얘를 주어라고 하고, B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이 아니니까 명사는 반드시 주목보 돼야 되는데 물이 아니니까 이때 두 번째 B번 문장은 목적어로 쓰인 것이고요. 우리는 물을 필요로 한다니까. C번은 이것은 물이다. 이것과 물은 같은 것. 선생님이 주어와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같으면 그것은 또 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데 이제 우리는 명사만 또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잖아요. 이 주목보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것 이 말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영어의 명사는요. 가산, 불가산을 심하게 따집니다. 즉 가산이다라는 것은 산수할 때 산자거든요. 즉 가산은 셀 수 있는 명사, 불가산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걸 엄밀히 구분해요. 여러분 옆에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표가 있죠? 이 명사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5 부류로 나눠봤는데 위에 있는 보통명사, 집합명사가 바로 가산명사고요. 아래에 있는 물질 고유 추상이 바로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딱딱 수학처럼 떨어지면 참 좋은데 이게 또 영어는요 참 재밌어.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러지.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봐. 이재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지금도 헤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만난 김에 아주 달인이 되죠 영어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산명사로 일단 태어났어도요. 얘가 또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땐 또 불가산이 돼요. 또 불가산 명사로 태어난 놈이 어떨 땐 가산 명사로 쓰인단 말이야. 그렇다고 명사를 무조건 모든 명사가 다 가산 불가산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또 전혀 맥도 못 잡겠어. 그래서 일단은 명사 중에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를 크게 큰 특징 잡아서 공부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가산 명사지만 이럴 경우에는 불가산, 또 불가산이지만 이럴 경우에는 가산으로 쓰인다라는 걸 배워야죠. 항상. 그래서 기본과 원칙이 중요한 거랍니다. 이제 쌤하고 이제 같이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여러분 MP 강의니까 이게 잘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지.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대화 이것도 좀 이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 그림 있잖아요. 선생님 얼굴 비슷한가 몰라? 안경 쓴 저기 캐릭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옆에 번호를 여러분들이 매기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6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죠. 응? 그러니까 위에 이제 선생님 얼굴 1번, 밑에 진진이 얼굴 2번, 밑에 선생님 얼굴 3번. 그렇지? 옆에 보면 역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좀 이렇게 적어놔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2번 옆에 이렇게 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66페이지 포인트. 명사는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산과 불가산 명사로 나눈다. 자, 밑에 1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죠. 자, 말해. 영어를 쓰는 코쟁이들은 명사를 대할 때 그 명사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집요하리만큼 따진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집요합니다.
이것을 두고 영어는 수가 발달되었다고 한다. 그죠? 단수, 복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아줌마의 서너 개만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도 아줌마 사과들 7개 주고요. 수박 한 통 주세요. 라고 한국 사람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아줌마 수박 사과 7개 하고 사과 대나무 개 하고 수박 한 통 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얘네들은요 5 apples 이렇게 해요. a watermelon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따집니다. 자, 근데 밑에 이제 어떤 유래가 나오고요. 바로 그럼 우리는 이거 읽어보시고 67페이지 한번 오세요. 말씀드렸듯이 보통과 집합이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인데요. 물고춘 셀 수 없고 이제 따로 보통 명사 이제 집합 명사 이제 책에 보면 말이에요. 문법 책에 보면은 보통 명사부터 먼저 설명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왜? 명사 중에 보통 명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요. 이 명사 5가지로 나눈 것 중에서요. 또 보통 명사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일단 써놓은 거 한번 봐봐.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셀 수 있는 개체에 공통적으로 이름 붙여진 명사. 이해 가요? 나도 이해 안 간다. 근데 쓰긴 써야 돼.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집합명사는 이해 가능한 거나 봐봐. 둘 이상의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룬 명사. 이건 이해 가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가 family인데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저는 저 말고 가족이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렇지? 팀. 어떻게 자기 혼자 팀을 이루나요? 팀 못 이루죠. 커뮤니티, 위원회. 회라는 자체가 한 사람 가지고서는 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없지. 이런 건 이해가. 그죠? 그 얘네들이 셀 수 있다? 이것도 이해가. 우리 한 지붕 세 가족이란 표현도 알고 한 두 팀만 내려보내세요. 이 팀이라는 걸고 우리는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명사 다시 올라오면 얘도 셀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 tree,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독, dog, 개 한 마리, 개 두 마리, 개 세 마리, 컴퓨터인데 컴퓨터도 그렇죠? 셀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일단은 셀 수 있는 명사는요. 집합명사. 우리가 집합명사 딱 알잖아. 집합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셀 수 있는 모든 명사가 다 보통명사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밑에 보면 물질 고유 추상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물고추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어떤 이상한 학교에서는 영어 선생님이 또 엄청 변태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 얼마나 그 동심이 찢어지나. 참 그 자기만 알고 있어야지. 그걸 또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말이지 막 쌍스러운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안 해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아까 스님이 그 보통 명사가 보통 이해하기 힘든 명사가 아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물질 명사 역시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이다. 우리나라 수업 시간 때 배우는 물질 있잖아요. 과학 시간 때 배우는 물질,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물질이랑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배우는 물질 명사의 물질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이나 재료를 나타내는 명사. 그 물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선 물질 명사가 우리나라 보통 명사하고 영어에서 물질 명사 보통 명사는 되게 나누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또 명사 공부 때려치는 애들 되게 많다. 그러니까 스님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질 명사 보통 명사는 나중에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봐봐. 고유 명사 추상 명사는 진짜 셀 수가 없거든요. 뻔히 이거는 한 7살짜리도 알거든요. 셀 수 없다라는 것을. 자, 고유 명사 읽어봐요. 한 사람이나 장소 혹은 고유한 개념에 이름 붙여진 명사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뒤에 또 나오는데 사람 이름 또 땅 이름. 땅 이름이면 이제 스님 살고 있는 서울, 또 탐이 살고 있는 미국, 미국도 고유 명사고요. 또 선생님의 몽고 친구가 살고 있는 몽고 나라 이름, 도시 이름, 또 마을 이름,
이렇게 지명이 다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문해. 선생님, 셀 수 있잖아요. 뭐 내 친구는요 이름이 철수인데요. 예? 제 중학교 때 친구도 철수인데요. 제 고등학교 친구 철수 있고요. 예? 그리고 친구는 아닌데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애 중에 또 철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애만 3명인데 이거 왜 못 세요? 못 세죠. 봐요. 자, 압구정동 사는 김 저기 그 철물점 하는 아저씨의 둘째 아들 김철수가 있고, 또 제주도 사는 제주도 농장집 하는 그 아저씨의 막내 다섯째 막내 아들 김철수가 있어요. 이름은 뭐 같죠? 그러나 철물점 김씨 아저씨의 둘째 아들 김철수와 제주도 감귤농장의 다섯째 막내 아들인 김철수는 고유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철물점 하는 그 김철수 그 몸뚱아리에 붙여진 그 이름은 고유하단 말이에요. 즉 그 김철수는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김철수란 말이지. 이제 조금 이해가지. 즉 사람 이름 자체는 셀 수 있어요. 이들 뒤에 나오지만 우리 반에는 메리가 5명 있다 하면 We have 5 Marys in our class가 돼요. 그러나 한 사람에 붙은, 예를 들어 저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이재훈이잖아요. 선생님은 맨날 쿨의 이재훈이 싫어요. 왜? 그냥 너무 선생님보다 먼저 떠가지고 속으로 넌 아직 뜨지도 않았어 이 자식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쿨의 이재훈이 있기 때문에 맨날 뭐 검색어에 보면은 쿨의 신곡이 나오고, 또 어떤 탤런트 분 계신가 봐요. 그분도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면 이제 꼭 이재훈 치면은 연관 검색어에 암 투병 연예인 이렇게 나와. 근데 다 3명이 다 다른 이재훈이잖아요. 고유한 이재훈이잖아. 지금 마이크 MP 녹음하고 있는 예?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여기에 이재훈이라고 이름 붙인 건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저는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가리봉동사는 이팔복 학생, 그 학생 물론 저기 전남 장성에도 이팔복이가 있고 또 경북 영주에도 이팔복이가 있어요. 다 그런데 다른 이팔복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서울 셀 수 있어? 없지. 용산 용산 선생님 강의하는데 노량진이거든요. 노량진의 옆에 용산 있다. 그러니까 스님이 어쩌다 시골 놀러 갈 때 저 경상도 쪽 가면 용산이라는 데가 또 있어. 근데 똑같은 거야? 용산? 아니죠. 이 서울 용산과 그 경상도 쪽 용산은 전혀 다른 땅덩어리죠. 그러나 하필이면 이름이 같이 붙은 것이지. 그러니까 고유명사 역시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 추상명사. 말 그대로 추상적인가. 책 보면 형태가 없는 성질, 상태, 동작 등 얻은 말 그대로 추상적 의미를 갖는 명사예요. 사랑, 기쁨, 진리거든. love 있죠? 사랑, joy, 기쁨, truth, 진리. 이런 거 셀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 옆집에서 아니 저기 밥 먹다가 엄마 우리 집은 왜 행복이 12개밖에 없어? 옆집은 25개인데 엄마가 닥치고 밥 먹어. 너 이번에 합격하면 우리 집 행복 20개 더 생겨. 그럼 옆집보다 많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시죠. 그대여 나에게 사랑 7개만 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사랑 72개를 줬는데 왜 당신은 고작 10몇 개밖에 안 주는 것이오?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추상명사가 쓸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물질명사도 사실은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뭐 MP 강의 우리 15분짜리 다 돼가니까 이쯤 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줌마 우유 5개만 주세요 하거든. 그리고 선생님 분필 말씀하신 거 3개 갖고 왔어요. 근데 영어로는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왜 우유 3개가 틀리고 왜 분필 3개가 또 틀리는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사가 만만하게 보려면 아니다. 특히 보통 명사와 물질 명사는 단단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명사
강의 명사 1강 마칩니다. 이제 10강제죠? 다음 11강제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